자, 오늘 수업은 조합의 정의와 조합의 활용들을 좀 잘 봐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개념 설명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에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조합 봐볼게요. 조합. 자, 조합은 봐보자. 그냥 말 그대로 구별이 없어. 구별 없이 뽑는 거야. 구별 없이 뽑는 거야. 이게 조합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A, B, C 세 사람 중에 자 주번 두 명을 뽑아. 주번 두 명. 그러면 봐봐. 이렇게 뽑았어. A, B, A, C, B, A, B, C, C, A, C, B 이렇게 뽑았단 말이야. 근데 주번 두 명은 주번 A, B나 주번 B, A나 똑같은 거지. 주번 AC나 주번 CA나 똑같은 거죠. 구별이 없으니까. 주번 BC나 주번 CB나 똑같다 이 소리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다 이 소리야. 이해갔어? 얘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그냥 뽑았다. 3 컨비네이션 2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냐면 먼저 여기 봐봐. 얘를 이렇게 뽑은 걸 뭐라고 하냐?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순서 있게 뽑았다 이 소리죠. 그런데 얘들이 구별이 없잖아. 얘들이 구별이 없는 게 두 개씩 있으니까 그걸 배열한 걸 나눠줘서 이걸 계산하면 3이 나왔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어? 얘가 지금 3 컨비네이션 2라 이 소리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조합은 구별 없이 뽑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치? 이해 가셨을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 n 컨비네이션 r은 그럼 어떻게 되냐? r 팩토리분의 npr이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은 r 팩토리분의 npr은 앞에서 배웠었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배웠죠? 그럼 얘를 번분수로 생각하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게 n 컨비네이션 r의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n 컨비네이션 r은 n-r 팩토리얼분의 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자, 이건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계산할 때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5 컨비네이션 3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3 팩토리얼분의 5부터 시작해서 3개가 있다 이 소리지. 요렇게. 네? 6 컨비네이션 4라. 4면 어떻게 돼? 4 팩토리얼분의 6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다.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컨비네이션의 성질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5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팩토리얼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를 계산해 보세요. 얘를 계산하면 10이 나와요. 5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해 볼까? 얘는 2팩에 5 곱하기 4겠지? 얘를 계산해도 10이 나오네. 5 컨비네이션 3하고 5 컨비네이션 2랑 똑같다 이 소리예요.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면 똑같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일반화한 게 뭐냐면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하고 똑같다 이 소리야. 여기 봐봐. r하고 n-r하고 더하면 n이 나오잖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11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은 게 뭘까? 11 컨비네이션 9라 이 소리예요. 10 컨비네이션 7하고 똑같은 건 뭘게요? 10 컨비네이션 3.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셔야 된다 이 소리야. 이해갑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n 컨비네이션 n은 뭐하고 똑같겠어? n 컨비네이션 0하고 똑같겠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n 컨비네이션 n 값은 어떻게 되냐? n 팩토리얼 분의 npn은 뭐가 돼? n 팩토리얼이니까 1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얘 값은 1.
요것도 하나 꼭 챙겨 놓읍시다. 알겠어요? 자, 이것도 당연히 익히셔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를 설명하진 않았어요.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 지금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n 컨비네이션 r이 n-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1. 자, 이건 선생님이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증명도 해주겠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셔야 돼. 느껴야 되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이해가셨죠? 자, 이게 컨비네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조합의 활용이 중요해요. 조합의 활용. 자, 이 조합의 활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봐볼게요. 우리가 n 컨비네이션 2가 있어. 이 n 컨비네이션 2는 선분의 개수나 자, 악수하는 방법. 악수하는 사람들의 악수하는 개수. 그 다음에 시합수 중에 리그의 수합수하고 똑같아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왜 선분의 개수냐? 여기 봐봐. 점 1, 2, 3이 있어요. 얘들아, 선분 1, 2나 선분 2, 1이나 구별이 없지. 선분 2, 3이나 선분 3, 2도 구별이 없죠. 선분 1, 3이나 선분 3, 1도 똑같은 거잖아. 즉, 3개의 점에서 2개의 점을 뽑아버리면 그게 선분의 개수가 된다 이 소리야. 악수의 개수도 왜 컨비네이션이냐? 세 사람이 악수를 해. 그러면 1번 사람하고 2번 사람 악수하는 거하고 2번 사람, 1번 사람 악수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구별이 없지? 시합수는 왜 그래? 얘들아, 3개의 팀이 있어. 자, 1번 팀하고 3번 팀하고 시합하는 거나 3번 팀하고 1번 팀하고 시합하는 거나 구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n 컨비네이션 2가 의미하는 건 선분의 개수, 악수의 개수, 시합의 수 중에 리그입니다. 얘는 지금 토너먼트가 아니에요. 토너먼트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할게요. 아, 지금 설명해버릴까? 토너먼트는 있잖아. 얘들아, 지면 떨어지는 거야. 예? 뭐 한국 월드컵이 16강에 올라갔다. 예? 자, 이런 거를 토너먼트라고 그러지. 토너먼트에서 시합수는 뭐냐면, 자, 참가 팀 수에서 빼기 1만 하면 시합수가 나온다 이 소리야. 여기 봐봐. 여기 시합 몇 번 일어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일어나죠? 참가팀이 8개 팀이니까 빼기 1을 하면 시합이 7개, 7번 일어난다 이 소리지.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가셨지? 자, 조합의 활용 첫 번째요. 좀 정리 잘 하시고. 자, 조합의 활용 중에 2번입니다. 2번에 직선의 개수가 있어요. 직선의 개수. 자, 여러분, 직선하고 선분은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자, 점이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점이 1, 2, 3이 있어요. 그럼 얘는 선분의 개수, 만약에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선분의 개수는, 잘 들으세요. 선분 1, 2, 선분 2, 3, 선분 1, 4.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어요. 얘는 그냥 3 컨비네이션 2야. 무조건 선분의 개수는 무조건 n 컨비네이션 2가 해서 3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직선의 개수는 여기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직선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직선은 관통하는 거잖아. 한 개밖에 없다 이 소리지. 그래서 직선하고 선분은 틀립니다. 그럼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하냐. 자 점들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선분의 개수를 구한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점 이상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의 선생님 글씨가 개판이죠. 선분의 개수를 빼줍니다.
선분의 개수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직선 자체의 수를 더해준다 이 소리야. 자, 이거를 노트에 한번 정리하시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를 예리시를 들어가면서. 자, 점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직선의 개수나 선분의 개수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O 콤비네이션입니다. 알겠어? 10개가 있다 이 소리야. 자, 선분은 요렇게 10개가 있겠죠? 이거 다 세우면 10개야.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직선도 점들이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럴 때는 똑같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지에 있을 때가 문제야. 이렇게 있어. 외에서의 선분의 개수는 똑같아. 선분의 개수는 무조건 9 콤비네이션 2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직선을 구해볼게. 자, 직선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 점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선분의 개수를 구해. 거기에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것들을 빼야 되는데 그게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까지 빼야 되니까 직선 자체의 수는 얘라 이 소리야. 얘를 더해주는 게 직선의 개수라 이 소리지.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갔죠? 그치?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자, 점이 이렇게 찍어져 있어. 자, 여기에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직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봐봐. 12개가 있지. 점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선분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4점 이상의 일직선 위에 있는 게 몇 개 있어? 4점 이상에서 일직선 위에 있는 거 3개를 뺐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또 뭐 또 빼야 돼? 자, 3점 이상 일직선 위에 있는 거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이해갑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직선 자체의 수는 3 더하기 8이니까 11. 이걸 더해주는 게 직선의 개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 직선의 개수 잘 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차분히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합의 활용 세 번째. 자, 삼각형의 개수 봐보겠습니다.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의 개수도 가장 쉬워요. n개의 점에서 3개의 점만 뽑으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이것도 뭐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이게 삼각형이 뽑아봤자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해가? 이것만 신경 써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자,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점이 8개가 있는데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점들이 다 8개 중에서 점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 하고 3개의 점을 뽑는 거야. 그런데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거 5개 중에서 3개는 빼줘야 된다 이 소리지.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삼각형의 개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각형의 개수를 봐볼게요. 사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는 기본적인 건 쉬워요. 자, 만약에 세로의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개가 있다고 그래. 가로의 선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n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사각형의 전체 개수는 세로의 선에서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가로의 선에서 2개를 뽑아야 뭐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에서 2개 뽑고 여기에서 이렇게 2개를 뽑아야 사각형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지. 맞죠? 사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사각형의 개수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사각형의 개수가 있어요. 자,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때는 생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체가 정사각형을 이뤄. 가장 큰 게 정사각형. 오케이? 정사각형 이룰 때 정사각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제곱
n-1의 제곱, n-2의 제곱에 1의 제곱까지. 이게 정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되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봐. 자,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렸어. 얘들아, 이거 전체가 지금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잖아. 3이고 3이니까.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해봐. 한 변의 길이가 이런 건 몇 개 있냐? 한 변의 길이 이 조그만 거 이건 몇 개 있어? 3 곱하기 3개 있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는 이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개가 있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전체 한 변의 길이가 생긴 거 이렇게 됐다 이 소리지.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그냥 2의 제곱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 소리야.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런데 정사각형이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n개가 있고 여기가 n-1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n개가 있고 여기가 n-1개가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사각형의 수는 n 곱하기 n-1 더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가서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정사각형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길이가 1인 건 4 곱하기 3개 있죠. 4, 30이니까. 길이가 2인 거는 3 곱하기 2. 여기서 1씩을 빼준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서 1씩 빼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해준다 이 소리지. 자, 이게 정사각형의 개수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사각형에서는 이것 좀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뭐 배울 게 되게 많네요. 자, 다섯 번째. 대각선의 개수 봐보겠습니다. 대각선의 개수. 자, 봐봐. 자, 우리가 대각선이라는 건 몇 각형부터 존재하는 거지? 사각형부터 존재하는 거죠. 맞지? 자, 대각선이라는 거. 여기 봐봐. 사각형에서 여기 대각선은 어떻게 돼? 하나, 두 개가 있다 이 소리지. 그럼 얘들아, 대각선의 개수를 만약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응? 4개의 점에서 2점을 뽑으면 전체 선분의 개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4변을 빼줘야 된다 이 소리죠. 예? 이걸 계산해서 2가 나왔다 이 소리야. 그래서 자 봐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에 관해서 물어보면 얘를 공식화 시키면 어떻게 돼? N 컨비네이션이에서 그 변의 수를 빼준다 이 소리지. 여기서 4내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대각선의 개수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지? 자, 이 다음 여섯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요. 자, 이제 여섯 번째죠. 자, 여섯 번째로 N 컨비네이션 R이 의미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라는 사실. 개수, 즉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개수만큼을 뽑아주면 그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증가함수는 뭔지 알죠? 증가함수는 x1이 x2보다 작다이면 fx1이 fx2보다 작은 거. 감소함수는 뭐지? 반대죠? x1이 x2보다 작다이면 fx1이 fx2 이렇게 된다는 거. 맞죠? 이게 콤비네이션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얘 봐봐. 자, 정의역 1, 2, 3이고 공역이 4, 5, 6, 7이야. 자, x에서 y로 함수가 있는데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정의역 1, 2, 3인데 증가함수가 되려면 이게 어떻게 가야 돼? 4, 5, 6으로 가든지 4, 5, 7로 가든지 4, 6, 7로 가든지 5, 6, 7로 가든지 몇 가지 밖에 없냐? 4가지 밖에 없죠? 맞지? 얘가? 그러면 얘의 개수가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이 공역 4, 5, 6, 7에서 3개를 뺀 거, 4개에서 3개를 뺀 가지수하고 똑같게 된다 이 소리야. 뭔 소리냐면 봐봐. 4, 5, 6, 7에서 3개를 만약에 뽑았다고 해. 선생님이 막 뽑아볼게. 5, 4, 6 뽑았어. 5, 7, 4 뽑았어. 6, 4, 7 뽑았어. 6, 5, 7 뽑았다고 해. 그런데 얘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봐봐. 이 4는 5로 갈 수밖에 없네. 1로 갈 수밖에 없고 5는 2로 갈 수밖에 없고 6은 3으로 배열될 수밖에 없잖아.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가지씩 밖에 없으니까 배열하는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이 공역에서 그 개수만큼을 뽑기만 하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를 달달달 외우셔야지 문제를 푸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지?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익히셔야지만 문제가 계속 풀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얘는 뭐 쉽네. 2팩에 10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45. 9 컨비네이션구는 보자마자 1이겠죠. 맞지? n 컨비네이션 n하고 n 컨비네이션 0꼴은 무조건 1입니다. 그럼 얘도 보자마자 1이고요. 맞지? 자, 2번 문제 봐볼게. 자, 색이 모두 다른 8개의 색연필 중에서 5개를 택하는 방법이야. 자, 나중에 중복 조합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자, 모두 다른 애서 5개를 택하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 오라 이 소리야.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문장을 잘 봐야 돼. 다 다른 8개의 색연필 중에서 5개를 택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고쳐서 3팩에 8 곱하기 7 곱하기 6 계산하면 56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 이 소리네. 이해 가셨지?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예제 1번 봐보겠습니다. R이 0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봐봐. 좌변의 n 컨비네이션 R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n-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그랬지. 맨 컨비네이션 n-r을 봐볼게.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n-m 플러스 r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분의 무슨 팩토리얼이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거 그대로 간 거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n-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얘랑 똑같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n 컨비네이션 r하고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왜 똑같냐? 얘랑 더해서 n이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근데 예제 1번 같은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이런 건 별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알겠지? 아, 근데 나오면 어떡하지? 한 번 정도는 봐보세요. 자, 얘도 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증명해볼게. 그럼 n-1 컨비네이션 R은 뭐가 똑같을까? 자, R 팩토리 분의 n-1 마이너스 R 팩토리 분의 n-1 팩토리얼이겠네.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n-1 컨비네이션 R-1은 R-1 팩토리얼 분의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겠네. 왜 이렇게 지워지니까 r-1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얘랑 더해봐.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 좀 잘 봐볼게. 얘는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 더하기 선생님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한 거예요. 얘 좀 이쁘게 정리해보자. 얘는 n-r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맞죠? 자, 그러면 조금씩 생각 좀 해봅시다. 얘랑 얘를 통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통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통분해 볼게. m-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로 선생님 통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통분을 해볼게. 자, 이렇게 통분해 볼게.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다는 이렇게 통분하려면 뭘 곱해야 되냐? m-r을 곱해야 되겠죠? 그치? 여기다가 m-r을 곱하면 얘는 분자는 m-r 곱하기 m-1 팩토리얼이겠네. 여기다가 m-r만 곱해주면 얘가 m-r 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자, 이걸 통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여기다가 r을 곱해주고 여기다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다 r을 곱해주면 얘가 r 팩토리얼 돼버리니까. 그러면 m-1 팩토리얼 곱하기 r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잖아. 쌤말 이해가니? 이해갑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m-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에 자, 얘가 지금 공통인수죠. m-1 팩토리얼로 빼면 m-r 더하기 r 돼버리지. 얘 이렇게 지워져 버리잖아. 얘는 어떻게 돼? m-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m-1 팩토리얼 곱하기 n 이렇게 돼버리니까 분자가 지금 n 팩토리얼 돼버린다 이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이 이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증명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죠? 자, 여러분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m-1 팩토리얼이 있어. 여기다가 n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돼버리냐? n 팩토리얼이 된다 이 소리야. 이런 것만 주의하면 돼. 그치? r 팩토리얼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r 곱하기 r-1 팩토리얼. 그치? 이걸 숫자로 하면 더 쉬울까? 4 팩토리얼에다가 5를 곱해봤어. 얘를 뭐가 되냐? 5 팩토리얼. 이해합니까? 6 팩토리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것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증명 문제는 시험에 나온 가능성이 없었는데 혹여나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하셨다면 지금 약간 글씨가 날아다녔는데 여러분 잘 돌려가면서 한 번씩 봐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예제 2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중창단원 모집에서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8명이 지원하였어. 이 중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뽑는 경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여학생 8명 중에서 3명을 뽑았다 이 소리네. 그러면은 2팩에 5 곱하기 4에 얘는 3팩에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됐다 이 소리지. 얘를 계산하면 560 이렇게 됐다 이 소리네. 이해 갔죠? 4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 경우에서 4가 적힌 공을 포함하는 거야. 자, 1번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런 문제를 미리 뽑기라고 해요. 자, 해봐봐. 전반적으로 하면 1부터 9까지가 있어. 이 주머니에서 몇 개를 뽑는데 3개를 뽑아. 4가 적힌 공을 포함하는 경우는 4가 뽑혔어. 자, 4가 뽑혔어. 4는 미리 뽑혔어.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8개 중에서 이제 2개만 더 꺼내면 된다 이 소리지. 그지? 이걸 미리 뽑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2팩에 8 곱하기 7이니까 몇 개 있습니까? 28.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지? 자, 짝수가 적힌 공 1개와 홀수가 적힌 공 2개. 그러면 짝수가 지금 몇 개 있니? 2, 4, 6, 8. 4개 중에 1개를 뽑고, 그럼 홀수가 몇 개 있겠어? 5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된다 이 소리네. 그러면 4 곱하기 2팩에 5 곱하기 4니까 40. 이렇게 된다 이 소리네. 문제 5번 봐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어.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라 이 소리죠. 그러면 가로선 3개 중에 2개를 뽑고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다 이 소리지. 이거 계산하면 18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자, 이 시간에는 지금 조합에 관해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요. 교과서의 간단한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또 이거 잘 풀었다고 또, 아, 내가 조합을 다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다른 강좌들에서 어려운 문제들, 조합 문제들 풀어줄 테니까, 일단 이 단원은 교과서 단원이니까, 자, 이거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복습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